삼국유사의 삼위태백에 대해서도 이 삼위태백을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환국의 영역이 보인다는 거죠.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하시 삼위태백 하시니 가히 홍익인간이라고 해서 삼위와 태백이 있습니다. 이걸 삼위산과 태백산이잖아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강단에 있는 사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산은 실제로 있는 감숙성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이지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대 삼위산은 오늘 중국의 서쪽 맨 끝에 있는 산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주석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산과 태백산이다. 삼위산은 중국 감숙성 돈황현 남쪽에 있으며 태백산은 장백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삼위태백이라고 했을 때 삼위는 뭐냐면 중국 감숙성 돈황현 남쪽에 있는 삼위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태백은 양자의 별개의 산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삼위는 중국 고전의 지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뭐냐면 삼위산과 태백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환인천재께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니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십니다. 양가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인의 나라의 어떤 영역 범위, 환인의 어떤 시야,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환국이 그렇게 넓냐라고 했을 때 삼국유사도 그렇게 얘기했다. 환단고기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삼국유사도 자세히 제대로 보면 그것은 삼위와 태백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환웅을,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광대한 영역을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의 삼위태백의 주된 해석을 통해서 본 지역으로도 보면 환인 환웅의 활동 개척 무대는 환단고기와 맥이 그대로 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